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8시 59분이고요. 오늘은 개장 전에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개장 전략 바로 모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장 30초 전 김정현 본부장님 개장 전략은요? 오늘은 뭐 2개 정도,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되게 되는 게 있죠. 기업 밸류업 밸류업 지수. 그거하고 그다음에 금투세,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밸류업,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세 축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 네, 뭐 비슷합니다. 일단 수급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 일단 강보합권 시작으로 하는 게 맞고 한 0.3% 정도. 그다음에 수급적인 좀 턴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 남은 수급이 별로 없어요. 한 2,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키움에서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어요. 요거에 삼성전자 안에 있거든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또 얘기가 돌면은 또 거기에 따른 얘기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장했고요.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플러스 2613. 죄송합니다. 코스닥이 0.3% 플러스 757. 요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 넓히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 이렇게 시총 3인방 다 오릅니다. 0.5%, 0.9%, 1.1% 좀 크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9% 상승으로 잡히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이 1.7%, 에코프로가 1.6%, K배터리쇼 관련해가지고 계속 2차 전지들이 그래도 모멘텀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조금 지금 초반에는 엇갈리는 하나 파란불, 하나 빨간불, 하나 파란불, 하나 빨간불 이런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중에서는 고려아연이 2%, 마이너스고요. 고려아연 그쪽 그거는 언제 발표죠? 공개되세요? 백기사? 24일 오늘인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구나. 오늘 했나?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백기사 관련해 가지고 지분율 싸움 요거는 24일 날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어서 맞네요. 고려아연 오늘 기자회견 주식 공개 매수 입장 밝혀 뭐 등등등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어제 상장했죠. 오늘도 10%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핑거라는 종목이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 26일일 거예요. 아마 조간 그 간담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 국회에서 증권시작법이랑 또 하나 있습니다. STO 관련된 그 법안에 대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그런 쪽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재생에너지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간밤에 흐름이 좋았고 이제 전일에 또 좋은 내용들이 나왔죠. 독일에서 뭐 보조금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일단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장주 느낌 좀 나고 재생에너지 붙은 거 조금 움직이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변압기는 어제 산업 리포트 나왔는데 LS 일렉트릭은 목표 주가 좀 하향을 했는데 나머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일부 또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비비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비 쪽 일단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은 여러 가지 산업군들로 좀 뻗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들 움직였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랩 시간에서 상한가였었죠. 네. 오늘도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LNF가 5% 가장 크게 올라가고요. 이외에도 뭐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퓨처엠 2.7%, 2.4% 이렇게 올라갑니다. SK 이노베이션도 3.4% 상승이고요. 그리고 변압기가 어제는 떨어졌나요? 어저께 어제 엇갈렸죠. 그 원전 쪽 초과 변압기 하는
효성중업이 그래서 어제 올랐고. 좋았고, 아.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맞았지. 같은 경우는 좀 빠졌고, 네, 아하. 좀 갈렸습니다. LS 일렉트릭이랑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좀 올라주네요. 2%에서 3% 정도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LG엔솔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배터리가 좀 좋네요. 그렇죠? 금양, LG엔솔 뭐 이런 애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SDI도 1% 상승이고요. 중형주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해서 CS윈드가 5%로 가장 세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뭐 2%대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대형주의 흐름이 제일 나은데요. JNTC,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재룡전기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조금 뭐 분야는 다르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4%에서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떨어지는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초반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LG그룹주들이 일단 좀 빠집니다. 뭐 LG전자, 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쪽 빠지고 있고요.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 공개 매수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좀 모멘텀이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일부 가다 보니까 차익이 좀 일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쪽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 좀 일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신문을 들고 오긴 했는데 제가 그 PD님한테는 제목을 안 보내드렸는데 네. 이 후판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을 만약에 매겨서 하게 되면은 이제 자국의 철강이 보호가 되니까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은 좋은데 조선 쪽은 후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일부 이제 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 조금 소폭 차익 나오고 있는데 요건 뭐 아직 폭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빠진 것도 특별히 없고요. 네. 오른 골고루 오르고 있고 아까 2차전지 말씀하신 그 정도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오늘 셀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그 오늘 아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장중이 나오는 거 장 끝나고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가 포함이 될 것이냐 안 포함될 것이냐 했을 때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면 자사주가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니까 소화가 안 시켰잖아요. 아무 행동 안 했잖아요. 네. 아무 행동 안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행동 안 했잖아요. 소각. 네. 예, 해야 된다고. 할 거다고.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오면은 비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비중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게 희석될 수 있지만 네. 아마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시황과 관계됐을 때 그러면 이제 더 그거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이런 관련돼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오늘도 파네요. 275억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0억 마이너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세. 어제 얼마 팔았습니까? 7천억? 4천억? 어제 많이 팔았죠. 어제 6,300억. 6,300억. 오늘도 275억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선물은 사네요. 1,600억 정도 초반부터 사면서 들어오는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0.5% 정도.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 컴퓨터가 안 나오네. 단계적으로 그래도 2,500 찍고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와줘서 오늘은 21선 위로 좀 올라와 준 이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변수들이 네, 기대만큼 예상만큼은 나와줘야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투스하고 기업 밸류업이 그다지 셀던 뉴스나 아니 네. 실망 뉴스 이런 게 아마 아니면은 추세가 뭐 이렇게 막 다시 꼬꾸라지지는 않지요.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물음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약합니까, 근데?
전일에도 아니요 뭐 그렇게 약한 건 거는 아니고?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일부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죠. 왜냐면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유한양행도 지나가고 있고 알테오젠도 일부 지나가고 있다 보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독일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그 이슈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 보조금을 독일부터 줄였고 그때부터 유럽 쪽이 판매하는 양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분석이 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좀 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가 250불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아마 로보택시까지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인도량에 대한 긍정적인 좀 평가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또 생산량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왔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영상 보시면 되게 위풍당당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FSD 밀어주려는 움직임도 꽤 나오고 있죠. 어제 그래서 자율주행 애들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서 테슬라가 약진해주고 리비안이나 어제 기타 다른 쪽도 조금 꿈틀했거든요. 걔네들도 좀 반등 나와주면서 유럽에서 보조금 이슈로 빵빵 터트려주면 업종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좀 관점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금리 인하까지 딱 맞으면 뭐 연속성을 꽤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바뀌나 약간 이렇게 좀 긍정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리 어그리하고요. 네.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병화 씨가 얘기한 그쪽에 유진에서 조금 유진이 잡혔다 그런 얘기하고 네. 어저께는 이제 유진이가 변했어요.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적었는데 공식적으로 리포트 적었으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세히는 안 적었어요. 자기도 이제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일단 정책이 바뀐다면은 정책이 바뀌는데요. 이게 계산적으로 지금 계산을 할 때가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하면은 이게 모든 전기차 사는 사람 다 바꿔주는 것인지 아니 비즈니스 와이즈 비즈니스 B2B 하는 거 그 기업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네. 기업들이 하는 거는 비중이 작거든요. 그러면 임팩트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양극재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셀이 좀 먼저 갔잖아요. 셀이 처음에 주도해가지고 셀이 잠깐 덜 가는 상태에서 양극재 주식이나 절간 주식이 오르는 건데 이때는 넘버를 안 따집니다. 네. 그럼 뭐 대주전자 어저께 많이 간 것도 그렇고 뭐 양극재도 그렇고 이럴 때는 뭐 10월 10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테슬라하고의 관련성이 그거는 없다고 하지만은 일단 오늘은 테슬라 인도량이 YOY 8% 증가라는 예상보다 더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 테슬라 물량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는 거는 관련되죠. 네. 로보택시하고 관련성은 뭐 악의가 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세게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저기 뭐 특별히 나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게 제약바이오가 아까 한번 좀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반도체가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또 왕창 들어오기는 내일모레 있고 하니까 그 약간 틈 사이에서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적지 않으니 몰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금투세가 연기가 아니고 약간 보완해서 언젠가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심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2차 전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시행되더라도 오른 종목을 팔지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팔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년에 금투세하면 그거는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니리님께서 오늘 뭔 일이래요? 계좌가 다 붉은색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도곡동 형님께서 민준이 형 유한양행 큰일 났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한양행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한양행 1% 빠지고 있네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알테오젠이 1.3% 빠지고 HLB가 1%, 리가캠이 2.6%, 휴젤 3%, 셀트리온제약 1.4%, ST팜 3.2%, 보로노이 5%, ABL 바이오 2.6% 이렇게 다 빠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거 아닌가. 대신에 2차 전지주가 좋죠. 에코프로 BM, 엔캠이 9%, 그리고 LNF가 VI 걸렸나요? LNF가 VI 걸린 것 같습니다. 11% 오늘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좀 오늘은 일단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에서도 제일 센 거는 역시나 LG엔솔, SDI, LG화학,
LG 화학은 4.5% 오릅니다.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애들이 4%대, 2%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뭐 요 정도로 2차 전지에 일단은 선전이다. 삼성전자 1% 반등하는 게 또 포인트고. 두 분의 자료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시장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부모님?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이 정도? LNF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LNF. 와, 여기 LNF. 언더도그였잖아. 양극재 중에서도 언더도그였거든. 그러게요. 예. 음. 얘네가 올라가면은 의미가 있지. 기사도 나오네. 2차 전지주 반등. LNF 한 달 반 만에 10만 원. 그러니까 가장 레거드 뒤처진 녀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시장 보겠습니다. 보노님의 신문부터 갈까요? 네. 일단 수급부터 볼게요. 떠나는 연기금 이 두 가지인데 벌써 약발 다 떨어졌나 한풀 꺾인 밸류업 ETF 요거랑 한국 떠나는 연기금 5년간 34조 팔았다 요 얘긴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컸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참가한 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해외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기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타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제 자본이 해외로 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수급의 주체가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출렁거리는 게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 뭐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나 그런 뷰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전보다도 더더욱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상당히 앞으로 매매하실 때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적인 이런 공백이 어떻게 좀 변화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요거 하나 들고 왔고요. 이복현 그 원장도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뭔가 압박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기금도 자기네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국장하고 싶겠습니까? 해외 나가고 나서 성과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주식 투자 그렇게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게 내 돈으로 이미 벌써 연기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국내 비중이 17%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 그 전지 운영한 자산 중에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코미디예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못 낼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해외로 간다. 근데 예. 좀 안 좋은 소리인데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작잖아요. 그렇죠? 노르웨이 있는 나라가 그것도 다른 얘기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자기 나라에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쪽에 골고루 얼마나 많이 팔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라는 숫자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 줄어든 그 엑셀 가속 나쁘게 된 거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꼭 그래서 한국 주식 한 40% 투자해야 되냐? 그럼 우리 노후에 별로 좋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 시장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한도가 시장 사이즈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만 적절히 잘해야죠. 오케이. 지금은 좀 많이 낮죠. 그건 또 현실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연기금,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연기금이 어떻게 할지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제 제가 이거 보내드린 것 같아요. 배달 주문하려면 1,300원 더 내세요. 배달 주문하려면 1,300원을 더 내라. 네, 요게 이제 확실히 배달이나 여러 가지 소비에서 이제 외식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요게 이제 이 기사랑 좀 연동돼서 봐야 되는데, 네. 금 가격이
2600도 넘어서 지금 2700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조금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해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다 손을 대고 있거든요. 뭐 엔도 좀 사보고 달러도 사보고 금도 사보고 은도 사보고 막 이것저것 다 사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 아, 얘네들이 바뀔 때 화폐 가치가 확실히 변하는 게 좀 느껴져요. 다양한 통화와 다양한 화폐를 가격을 하는 그런 특정 아이템들을 이제 사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 가치가 많이 조금 약해지고 있구나, 그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좀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금 얘기를 방송 도중에 여러 번 좀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가 1kg에 이 산포를 우리 오프닝 벨 할 때 1kg에 8,400만 원 요때 얘기했습니다. 지금 1억 3천이에요. 네. 1kg에. 그러니까 그만큼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주식을 하는 것보다 금만 사놨어도 훨씬 더 수익이 보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화폐 가치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고 그런 실물 자산이 올라가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포지션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금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은 주식시장이나 뭐 약간 이런 현물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 뉴스는 무슨 내용입니까? 요거 이중 가격? 배달비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가격이 이제 배달로 하면 1,300원 더 비싸다, 세트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외식비가 높아지는 거, 배달비 계속 붙고 하니까 요즘에 뭐 여러분들 그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해도 한 3만 원 정도 들잖아요, 배달비까지 하면. 2, 3만 원.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햄버거도 최소 배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트 하나 시켜도 안 돼요. 하나에다가 뭐 붙여서 10,000원 넘겨야 되거든요. 버거킹 14,000원. 네, 근데 요거에 이제 돈이 더 붙어버리면 거의 치킨값, 옛날에 치킨값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화폐 가치로 연결을 해서 이제 표현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이제 미국의 원전 발전소, 이게 요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전일에 미국장에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빠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에너지 부분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정말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했는데 정말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저탄소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원전에 대한 이 스토리가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져서 사실 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발전소 부활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어디였죠? 이 섬인데 스리마일 섬에 있는 원전을 원래는 이제 예전에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 경제성이 안 좋아서 5년 전에 폐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력이 부족하니까 요걸 다시 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뭐 티커명이 CG고 그다음에 SMR 뭐 비트로스 뭐 이런 쪽이 막 다 대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미국 발전소 부활 호재, 원전주 뜨겁다. 뭐 원전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하는데 역시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주식이 딱히 없지. 네. 조그만 거 있어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 강국인데 우리 그쵸? 수출 잘하는데. 잘 쓰고 잘 사용하기 쉽고.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후쿠시마도 무슨 얘기인지 있었고 저기 걱정되죠? 체르노빌도 있었고 네. 원전 이렇게 막 핫하게 많이 짓는다는 게 괜찮은가? 그 의문이 충분히 괜찮은 질문인 게 뭐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원전을 짓는 이런 안전 규정들이 늘어나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돈이 많이 들지.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선 이게 되겠냐 이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대형 원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SMR 나온 거예요. SMR이라는 이제 새로운 소형 원전의 가격도 싸고 설치 시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까지 큰 공간이 필요도 없고, 약간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아마 SMR 쪽으로 집중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질문 좋았죠.
똑똑했어요. 질문과 답변이 이거 한상의 맞아요. 케미. 손흥민과 맞아요. 이강인을 보면 다 기가 그래서 막혔다. 두산 엘리베이터가 넘버가 잘 안 나와도 아. 이게 시작되는 게 아마 28년부터일 거예요. 그 작년부터 계속 28년부터 나오는 거를 한 4년치, 5년치를 땡기는 거잖아요. 네. 일단 시작하면 그게 대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옆에서 또 이렇게 김민재 뒤에서 딱 백업 해주니까 이거 완전 탄탄해지잖아. 오늘 기분 좋아요? 네?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흐름이죠. 플로우. 플로우가 좋잖아요. 장도 오르고. 장도 오르고.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10시 반에 이제 초치는 거 나오면 이강인이고 나만이고 욕만 드립다 달리는 거야. 메시가 나타나서 막 휘저으면 안 되지. 10시 반 전에 우리는 가서 다행이네요. 뒤에 아침엔 투자팀 이 고생할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일단 한번 갔다 오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여러 가지 좀 살펴봤고요. LNF는 12%로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까지 올라주고 있고요. 2600 중반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2617. 코스닥도 0.6% 상승 759. 확실히 그래도 2차 전지가 올라주는 거는 고맙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풍선 효과처럼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어디가 오르면 또 어디가 떨어져야 하는. 뭐 제약바를 약간 빼더라도 네. 화장품을 약간 뺀다든지.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장이 되게 힘든 게 결국 개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금투세 폐지하면 돼요. 한 2달은 아마 연말까지 그 힘으로 갈걸요? 2달은 금투세 폐지하면은 유예하면요. 3년 유예. 3년 후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조금 낫죠.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 이러면 좀 기분이 안 그러면 좋겠죠. 기분 안 좋고.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네. 가져오신 자료. 잘 가져가 있는데 네. 인텔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 리포트 컷 나오면서 우리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정리해 주는 거 둘 다 얘기할까요? 다시요. 인텔. 인텔 얘기랑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가 업데이트된 게 많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가 더 낫겠죠. 그래? 둘 다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삼전 하이닉스 리포트 먼저 봅시다. 한번 볼게요. 예. 삼성 안 가져왔어요. 근데 네. 심플하기 때문에. 네. 일단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몇 군데 나왔는데 일단 삼성을 약간 버리는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를 더 우선 두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애널리스트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일단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건 3분기 전망이 보통 6조 5천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이게 6조 이하로 간다든지 그러면 실망일 것이고 네. 혹시 7조 이상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몇 가 보니까 6조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리즈너블해 보입니다. 크게 오차가 없을 것 같아요. 퀘스천은 삼성이 똑같이 4분기 전망들이 다 내려갔는데 가격에 대한 예측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건이 얘기한 그거에 모건뿐만 아니고 네. 모건 그만 얘기합시다. 레거시가 안 좋다는 것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3분기에 원래 한 10% 정도 한 8% 정도로 상승을 낮추고 4분기 컨센서스가 전부 다 한 자리 낮은 한 자리 네. 3% 4% 정도 가격 올라가는 걸로 낮아졌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물량이 확 늘지 않는 한 대부분 7조에서 7조 5천억이 나옵니다. 3분기 6조 5천억, 4분기 7조에 7조 5천억으로 이게 조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가격이 그때 한 5% 오르고 물량도 잘 팔려. HBM이 그래서 8조 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2명 있어요. 네, 예측치가. 네, 만약에 하이닉스가 진짜 나중에 한 2, 3개월 뒤에 엔비디아가 나오고 HBM 이번에 오늘도 나왔지만 그런 거 나와서 이 예측치가 7조 초중반이 아니고 8조 중후반 가면은 20만 원 갑니다. 네. 제가 간다고 개런티 할게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전에서 당할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내년 1, 4분기가 4, 4분기 넘버보다 증가가 안 하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요. 인내심이라는 게 내년 1, 4분기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컨센서스가 보통은 1, 4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HBM 같은 게 없으면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말한 것처럼 4분기 피크나 3분기 피크, 4분기 피크잖아요. 그럼 1분기부터 한 2분기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맞는데 HBM 효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1분기 숫자가 4분기보다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버텨요.
자, 버티는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얘기예요. 하이닉스는 그런 얘기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HBM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 갖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는 2분기에 내년 2분기 갑자기 홍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내년 2분기에 홍 올라온 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수치를 충분히 반영 못해서 아직도 6만 원대 스트럭을 한다 이렇게 리포트되고 중요한 건 다 네. 인정을 했어요. 오케이. 인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네. 주가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뭐 2차 전지나 뭐 모르는 것처럼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 마이크론 실적 코멘트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만 목표 주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어저께 오늘 올랐어요? 올랐어요. 장하고 달리? 그래서 90 몇 불인데 오늘 어떤 로젠 블렛인가 어떤 잘 모르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225불을 유지한대요. 225불, 90 몇 불. 우리 애널리스트 목표 하이닉스 29만 원, 16만 원. 그러면 마이크론도 개떡이네, 그죠? 그렇네요.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거 있네. 그러니까 일단 많은 것도 녹아났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인텔 얘기? 네, 인텔은 혹시 인텔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어제로 올랐거든요. 52주 신저가 대비해서 20% 그렇죠. 올랐다. 이게 8월 5일 날 20 몇 프로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구조조정한다 해서 조금 더 빠지고 그래서 19불 때 헤맸어요. 그러다 요즘에 한 2, 3일 올라서 22, 3불 됐거든요. 가장 최근 뉴스는 퀄컴이 인수한다. 네. 이거잖아요. 요 관련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예, 퀄컴이 인수한다. 네. 퀄컴이 인텔을 첫 번째, 가져가면은 뭐 법적인 문제나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또 주세요. 앞에서 세 번. 예. 오케이. 퀄컴이 인수를 하면은 퀘스천 한다 이렇게 합시다. 한다 합시다. 어쨌든 간에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본다면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여기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퀄컴은 휴대폰 AP죠. 네. 머리에 해당하는 CPU 같은 스냅드래곤. 스냅드래곤. 삼성도 그거 파운드리 받들다가 뺏기고 그거 좋으니까 자기네 거 못 쓰고 얘네 거 쓰잖아요. 갤럭시에 쓰잖아요. 그리고 퀄컴이 말고 요즘에 그 저기 온 디바이스 AI PC, 온 디바이스 PC에 얘네 게 들어가죠. 퀄컴 게. 맞습니다. 휴대폰 아니고. 근데 그거는 아키텍처 어디 거야? 암 거 가지고 와서 얘네가 설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암하고 동맹이에요. 퀄컴이. 그런데 만약에 인텔 하면 인텔이 뭐야? 서버, CPU, PC잖아요. PC, 서버. 그쵸? 그 다음에 휴대폰까지 다 자기 안에 다 들어가요. 엔비디아는 휴대폰 없죠. AMD 휴대폰 없죠. 브로드콤은 이 PC하고 휴대폰하고 이거는 통신하고 네트워크 쪽이잖아요. PC 없잖아요. 네. 다 갖추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바닥일 수 있어요. 중장 성공하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이니까 한 3년 뒤니까 모르잖아. 네. 단기적으로 하고 나서 한두 분, 6개월 정도 이슈는 파운드리가 이슈야. 인텔이 이렇게 개판되는 이유가 뭐죠? 파운드리가 적자가 엄청나서 그런 거잖아요. 분리했잖아요. 근데 분리했는데 분리해서 팔까? 아니면 더 투자할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 퀄컴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네. 퀄컴이 파운드리 누구 거 쓰죠? 삼성 파운드 TSMC 쓰다가 지금 TSMC에 들어가 있죠. TSMC가 괜찮고 인텔 와서 보니까 이 새끼들 이거 버리는 게 낫겠어. 그럼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TSMC가 더 좋은 거죠. 더 확실히 실어줄 거 아니에요. 네네. 인텔 파운드리 철수하고 거꾸로 인텔이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해. TSMC 맡기지 말고 우리 온쇼링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장기적으로 이러면은 또 TSM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정도의 임팩트가 있고요. 뭐 그런 거 있고 인수가 될 것이냐 안 될 수도 있죠. 레귤러터리 이슈가 있어서 우리 미국이 저지를 안 해도 중국이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브로드컴이 옛날에 6년 전에 퀄컴을 인수하려다가 미국이 레귤레터리 이슈로 이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린 거는 삼성의 파운드리한테 기회가 있을까라는 거 하나라고 퀄컴이 어쨌든 인텔하고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패블리스 업체하고 뭔가 결착을 맺어야 되는데 파트너 개념이 퀄컴하고 옛날에 굉장히 친하고 좋았는데 퀄컴이 인텔하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인텔은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업체니까 파운드를 버린다 하더라도 이 잠재력에서는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경계를 더 해야 된다. 브로드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해매매. 오케이.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조만간에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CXMT 그 아, 중국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에 아주 간단해요. CXMT는 D램이고 걔네 그 캐파적으로는 한 10%예요. 마켓시어 10%가 그대로 나오면 4등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40% 매출 기준인지 개수 기준인지 한 40% 되고 하이닉스가 조금 뭐 30% 되나 그럴 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20%좀 안 되고 90%좀 넘거든요. 90% 가까이 되면은 나머지 것 중에서 의미 있던 것이 좀 황창 떨어져서 대만의 나냐였어요. 나냐가 좀 투자를 안 하고 이러는 가능에 남한은 대만에서잖아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정부에 입기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 개수, 웨이퍼 장소 투입하는 거 기준으로 투입이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개수가 아니고 칩이 그거는 10%예요. 그 의미가 크죠. 근데 그게 옛날 버전이거든요. 여기 1A, 1Z, A, B, C 나오고 뭐 이렇게 미세 공정 나오면 우리보다 한 2.5세대, 3세대 뒤져 있다. 3세대 뭐한 2세 이상 들어졌거든요. 그거 수율이나 이런 거 가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한 그거의 반, 그러니까 5% 효과다. 그러니까 시장에 5% 효과가 있어요. 5%인데 5%가 주로 어디 팔까요? 미국, 중국에 많이 팔겠죠. 중국이 약간 레거시 제품. 그래서 중국의 레거시 마켓에서 얘네들이 후려치고 있다. 어떤 거? DDR4, DDR5 옛날 거. 그분들 거기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도 팔고 있으니까 영향받고 있다. 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앞으로도 이 사실은 지금 있는 거 말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내년도 실적, 내후년도 실적까지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그렇게 계속 올라와서 이 창신 메모리의 내년도 웨이퍼 투입량이 2배가 늘어나서 마이크론도 당연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선다.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아주 A는 아니지만 순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HBM의 그 커미트먼트 되는 거죠. HBM의 캐파를 할당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이 가장 꼬렙이잖아요. 네. 삼성 하이닉스의 5분의 6분의 밖에 안 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더 먼저 이걸 받겠죠. 그런데 그 개수로 따지면 그 레거시 제품은 삼성전자가 많이 중국에 팔잖아요. 네.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두 업체들은 하이닉스도 예외는 아니지만은 HBM이 잘 돼야 돼요. 그 이제 HBM에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에 웨이퍼 투입을 많이 해서 대신에 여기 레거시 제품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그걸 줄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 원래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얘네가 빨리 쫓아오면은 그리고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그런 시나리오라면 진짜 그 모건 스탠리에 맞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그 지금 한 10% 20% 확률이 사실 룸이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HBM 그 수요가 탄탄하면은 네. 그 얘기입니다. HBM 연관됩니다. 혼자서는 얘네가 일도 좋아서 올라올 때 우리가 같이 가격부로 붙이지 않는 한 매크로가 좋지 않은 한 가격이 그쪽에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4분기 가격이 디램 가격이 5% 3% 성장률이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내려간다 보는 사람도 소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그런 거를 우려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인텔 인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창신 메모리까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선전해 주고 있네요. 차트는 예뻐요. 지금 코스닥이 한 하루 빼놓고 6거래일째 쭉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는 보합에서 끝났고요. 그 외에는 710포인트에서 760포인트까지 쭉 올라와줘서 한 8% 정도 지수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0.66%로 좀 더 좋고요. 코스피는 조금 힘이 빠집니다. 파랑색 캔들 차트로 좀 전환을 했고요. 음봉으로 전환했고 0.7% 오르다가 0.3% 오르는 걸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2610. 역시나 오늘은 2차 전지주가 가장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보다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요. 그 돈이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2.7%, 삼성 SDI, LG화학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웁니다. 정말 조금이지만 1.7%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장 초반에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저는 딱 9시 개장할 때 금투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초반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2차 전지주가 그래도 모멘텀 받고 테슬라 땡큐 테슬라 땡큐 배터리 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시보다는 테슬라 금투세 상대적으로 임미운할 수 있는 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안 팔 거니까 개인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뭐 섹터? 개별적인 종목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좀 얘기를 땡큐. 하는 사이에 네. STO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핑거부터 시작해서 신규 뭐 뱅크웨어 글로벌 뭐 갤럭시 머니트리, 갤럭시 SM 뭐 이런 쪽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주들도 좀 일부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그 식량 관련된 쪽도 일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에너지 쪽이 좀 강하네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에는 대선발 부분에도 좀 영향이 되어 있고, 일단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인프라 쪽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심 자체가 좀 여러 산업군들이 동시에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원래는 좀 비슷했었는데 지금 좀 압도합니다. 코스피가 500 종목, 528 종목 상승하고 있고 하락이 318.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30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수가 512니 확실하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까지 좀 늘어나 주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건 개인적인 트레이딩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이동하고 있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요즘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기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예. 네. 그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명확하게 포지션을 하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낙폭 과대 쪽으로 해서 그런 쪽을 보시든지 해서 두 개를 설정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간 뇌정지였습니다. 네. 저기 변압기 잠깐만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아, 먼저 하시고. 예. 먼저 하시고.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촬영을 너무 많이 해서 런닝맨 가서 무한 맞아. 욕 바가지로 뭐 그걸 봤어 예전에. 조심해요. 너무 많이 두 분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작한다고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알맹이 있는 것만 딱 해야죠. 아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막해서 계속 올리는 여기서 헷갈려요. 같이만 하자니. 같이만 해요. 헷갈려요. 따로 또 같이. 그럼요. 변압기 얘기 좀 할까요? 네. 아니면 네이버 얘기할까요?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네이버하고 변압기 얘기할 수 있는데. 네이버랑 변압기 오케이. 원하는 거 시간 되면 하나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안 되고. 지금 특징주 중에서 FN 가이드랑 화천기계가 또 거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FN 화천기계는 26%, FN 가이드는 뭐 있어? 상한가.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오너 3세 뭐 등등 해서 FN 경영권 가이드는 분쟁. 원래 그런 포텐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3일 연속. 요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영풍도 마찬가지고 영풍 정밀도 고려 아연도 우리나라의 진짜 밸류업은 역시 경영권 분쟁을 시켜버려야 되는구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아니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시총만 평가 지분만 2,500억인데 시총은 1,500억이더라. 아이고. 말이 안 되더라. 네. 그래서 2만 원에 공개 매수 때려버리면 2만 원 바로 가더라. 네. 이만큼 직방인 밸류업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주면은 네. 되는 거지.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장려해서 경영권 분쟁을 좀 시켜야 되나. 그래야 작년은 뭐하고 작년에 인커리지잖아요. 들어놓고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미는 거. 밀어요? 넣었지? 넣지. 그냥 1년에 뭐 한 달 정도는 M&A가 그거 맞아. 하는 그 기간을 그거. 정해 넣어버려. 먼스터 오브 세제 M&A. 혜택 주고. 그럼 그때 하면은 세금 깎아줘. 나라에서 딱 찍고 싸우라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영풍도 그렇고 거기 그 설인도 있고 고려 아연 영풍 정밀 많죠. 보면은 지분이
막 이렇게 네, 좀 약간 섞여서. 지저분하게 얽혀 있잖아요. 근데 지저분하죠. 그때 박정희 때는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쫙 키우는데 성장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땐 그럴 근데 수밖에 그게 이제 2세, 3세, 4세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맞아요. 롯데가 얼마나 지분 더러운지 아세요? 광윤사 하나에 몇백 개의 기업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그거 푸느라고 국회의원들이 막 머리 빠지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시대의 그런 좀 숙제 같은 숙제, 좀 과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해결이 되기를. 자,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 네이버랑 어떤 거 말씀하셨죠? 뭐 바쁘니까 그쪽이 저 뭐지 그 변압기만 간단히 변압기. 코멘트 해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해주세요. 그냥 어제 4% 가고. 시간이 되면은 네, 일단은 변압기가 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다 올라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르고 네, 어저께는 효성은 별도 올랐습니다. 효성중공 오르고요. 그리고 레거드라고 생각하는 LS 일렉트릭, LS도 오르고요. 여기 아까 어닝 낮추고 뭐 했잖아요. 그래도 오르고 덜 갔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산일전기 그 좀 계속 바닥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오르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일진전기도 가장 관심이 없는 전기도 올라요. 네. 다 오를 때는 대세인 거예요. 2차 전지 대충 다 오르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2차 아까 LS 얘기하는데 LS나 아니면 산일전기나 일진전기는 사실은 앞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만큼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죠? 각각 복잡한 것도 있고 좀 복잡해. 네. 분석하려면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해. 거래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리포트가 부족하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 주식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이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종종 우리 네, 얘기하시고 얘기했었죠.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기 쉽지 않고 위에 올라가고 목표 주가도 사실은 높은 거는 아직 기대가 있지만 약 중간적으로 보면 약간 좀 많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스프레드는 명분이 있죠. 딴 데서 좀 먹어야 되겠다. 지금 반도체가 내려간 거는 레거시 유지고, 그렇죠? 밸류에이션 이슈거나 1분기 연초까지 좀 쉴 수도 있다며. 네, 근데 AI의 근본적인 투자는 계속 한다며, 거꾸로. 그러면 우리 주가가 덜 가는 삼성하이닉스는 아쉬울 수 있지만 AI 투자는 계속하고, 그럼 그거의 기본적인 거는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심지어 미국발은 더 그럴 것이고. 네, 거기다가 신재생 해갖고 미국의 수장이 바뀌는데 수장이 계속 그걸 서포트하면은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일렉하고 효성 말고도 나머지 것들도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이제는 힘을 내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세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뭐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을 필두로 뭐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YTD로 350% 올랐더라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YTD. 네. YTD가 맞나 아니면 YOY인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급하게 또 많이 올라온 거는 부담이지만 실적도 좋고 미국의 생산 설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급격하게 또 확 오른 거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입니다. 좀 하더라고요. 네이버 얘기도 해주세요. 46. 네이버에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네, 한번 네. 보세요. 네이버 리포트. 한국투자에서 나왔는데 한투.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의 적정 밸류에이션에서 나왔어요. 오. 이게 쿠팡하고 비교를 했더라고. 네. 이래서 쿠팡의 시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쿠팡의 시총이 한 50조, 60조 된답니다. 60조. 근데 얘네가 거래되는 거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 계산해서 나누면은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대충 거래액 대비했을 때 밸류의 시가총액이 0.9배, 0.88배래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럼 네이버도 거래가 많은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네이버는 뭐 평균적으로 네이버 쇼핑 부분이 10조 초반밖에 밸류를 안 주는데 너무 쿠팡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다소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알리바바하고 비교하고 뭐 했을 때 쇼핑 부분이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광고는 원래 견조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사실은 실적 봤을 때 너무 싸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 주가가 지금 레벨에서 계속 내려간다면 그런 얘기하는 순간 안 내려가죠.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 나왔는데 논리가 대충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을 친 것 같고 실적이 이슈인데
실적이 뭐 비경상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해석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영업이익도 한 모르겠어요. 한 20-30% 올라가면은 지금 PER이 한 16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전체적 시장 자체가. 그럼 좀 싸다. 16배 이렇게 내려간 적이 과거에 거의 없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최근에 이렇게 접근한 리포트 정성적인데 별로 없었거든요. 네. 어저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 그 논리랄 것 없고 그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기다리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야호님께서 네이버 쇼핑 고평가 받고 싶으면 쿠팡처럼 물류센터 짓고 무료 새벽 배송만 하면 됨. 이렇게 그런 거 안 해서 말씀을 문제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그나잇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판 퍼지데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보노님 어떻게 시장 다시 한번 봐 주실까요? 네. 특별하게 뭔가 수급 한번 봐주셔도 좋고요. 네, 뭐 수급은 좀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도 1,365억 원 정말 좀 징하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냥 1월 달까지 물량 다 토해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을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 자체가 나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면 그냥 이탈이 다 된다고 가정하고 그냥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8조, 9조 이렇게 던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잘 열심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에서는 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다음 선물도 매수는 해주고 있는데 이전만큼 막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의미를 너무 주기에는 아직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수급의 기조가 그 물량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실히 10시 반 넘어서 어떤 좀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변화를 보고 또 이제 나름대로 매수 매도의 또 성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미니 선물이 미국장에서 빠지는 것도 일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게 니케이가 좋은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못 올라와서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니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제약바이오의 살짝의 차익 실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9월 마지막 주에 10월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좀 줍줍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오르고 바이오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선택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순환매를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 결국에는 이게 볼륨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가 갈 때 2차 전지도 좀 가다가 말았잖아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좀 쉴 때 바이오들이 피날레를 찍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좀 상승을 강하게 나온 거 보면은 똑같이 여기서 이제 항상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순환이 돌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상의 어떠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똑같이 금리나 수혜받고 미국장에서 미국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쉬고 있거든요. 네. 뭐 약보합권이 좀 빠지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2차전지 대장인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좀 날뛰어주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더 가봐야지 이런 수급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 여기서 지나면 이제 저걸로 금투세 토론으로 넘어갈 그쵸. 텐데 예. 원내대책회의 보고 있는데 여기 채팅창에서도 네. 3%에서 뵙던 아이디들이 누가? 3%에서 뵙던 아이디들이 여기 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네, 응원드립니다. 정말. 네, 금융투사들, K밸류업의 금융투사들 저쪽 가서 또 열심히 또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토론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나 혹은 종목이나 이런 거에 좀 등락의 변화가 좀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뭐 구체적으로 누가 강하거나 분위기를 읽히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누구 말대로 이게 무슨 역할론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또 그 자체로 또 실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꾸로 그게 아니고 역할론이고 나발 필요 없이 답은 정해놓고
폐지는 안 해도 연계해주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또 이견이 많으니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또 야 이 폐지는 아니더라도 연기는 시간 문제 확정되겠네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봐야지 알아요. 야, 1시간 반. 그러니까 뭐 점심시대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참전하러 간다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침엔 투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엔 투자 팀이 또 다 그거 시장에 녹아져 있는 것까지 곧 다 그대로 다. 분석을 해주니까 네, 그렇죠. 굳이 거기 가실 필요 없습니다. 토론하는 거 뭐하러 봅니까? 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아, 그럼 민주당까지 가는 거야? 제가요? 아니 그 여러분들이 아니야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채팅창에서 중계를 해줘요. 중계를 해준다고. 네. 그 뭐야 그 예. TV 토론처럼. TV 토론처럼. 네. 그래서. 참. 자 그러면 어떨지. 슬슬 가야 되겠습니다. 뭐 얘기하려 요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생겼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자꾸 까먹어요. 루테인 말고 두뇌 좋아하는 브레인 무슨 필 같은 거 없나? 브레인 말씀 잘하셨습니다. 광고하려 그랬지. 네, 저거 그거 한번 네, 어쩐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덕분에 제가 또 지금 그 3프로 TV에서 오늘 이번 가을 여러분과 함께할 아주 특별한 여행을 또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까지 같이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월가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를 자녀분과 함께 가서 같이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학이 모여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이 뜻깊은 온 가족이 뜻깊은 경험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교민,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 현지 합류하면 한국민은 제외한다고 하고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 11월 중순에 어차피 방문하실 계획이었던 분,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미국을 못 가봤다. 저, 여행만 가봤지 투자의 관점으로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분, 저, 미국 대선 이후 월가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직접 듣고 싶은 분, 저. 그게 근데 뭐야? 저는 안 데려간다 그럽니다. 나 왜 안 데려가? 또 언젠데? 저 언젠데? 시간 나요.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6박 8일로 방문 도시는 뉴욕, 뉴욕. and 보스턴. 와, 어마어마합니다. 나도 캠으로 간식- 참여해요. 여기. 네? 캠으로 오프닝 클로징 벨 진행하고 거기서도 오세요. 채팅 치고 있어. 채팅 치고 자 정쳐 주세요 그러면 정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나 왜 아바타처럼. 안 데려가? 나 이거 진짜 가고 싶은데. 저희 3프로 TV가 그 글로벌 머니토크 그거를 출시를 했잖아요. 사실 거기 나오는 분이 어떤 이거 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조회수 몇 천회밖에 안 나서 그렇지. 네. 바클레이스 부사장분, 와. 켄 피셔, 하워드 막스, 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을 실제로 그 거래소에서 부스 차려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되게 좋아요 실제로. 근데 영어라서 이제 좀 아니 근데 그게 제목이 뭐죠? 어떤 게? 3% 뭐? 머니 토크. 모니터 그 네, 3%. 시간은 밤이니까 글로벌 못 보고, 머니 토크. 밤은 못 보고 녹화본은 뜨는 거죠 당연히. 녹화를 해서 올라가요. 녹화로 올라간다고. 근데 번역이 안 되니까. 네, 미국 파이낸스 앤 컬리지 투어, 글로벌 머니 토크 이런 대단한 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렇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또 저렴하고 굉장히 알차게 요즘에 그래서 욕 먹는 데 많아요. 왜요? 여행 상품을 내놓는데 뭐 내용이 부실한 거야. 그리고 돈을 비싸게 받아. 그래서 욕 먹어서 나락간 채널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다 신경 써서 한 번 장사하고 말 거면 그렇게 하면 되지. 내용을 알차게 진짜 딱 알차게 준비를 네. 했으니까 글로벌 머니 토크 채널도 사랑해 주시고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비워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늘 아침엔 투자팀과 함께 금투세 토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시장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따 클로징벨에서 3시 20분에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